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이제 합성함수의 미분법 강의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보다 간단하게 언급하고 본격적으로 합성함수 미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예전에 도함수 정의를 배웠을 때 그 기호에 대해서 이제 조금 알아야 합성함수 미분하는 그 방법을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깐 간단하게 언급하고 갈게요. y는 fx꼴로 표현됐었을 때 y 프라임은 f 프라임 x로 표현을 일반적으로 하고 얘는 또 dy dx로 이렇게 표현이 가능했었어요. 그죠? dx dy 아니죠? 맞아요. dx dy도 아니고 dx분의 dy도 아니에요. 이거는 분수가 아니고 하나의 용어로서 dy dx로 읽는다는 점 예전에 다 배웠을 겁니다. 자, 또 이거는 dfx dx 이런 식으로 읽어주시면 되는 거고, 뭐 표현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만 여태까지 써도 됐으나 이제 합성함수에서는 이 부분을 많이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다시 언급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y는 fx가 아니라 x를 t에 관한 함수로 표현도 이렇게 가능하다고 했을 때 이거에 대한 것도 한번 위에 거랑 동일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보면은 그럼 x 프라임이라고 읽겠고 x 프라임은 t에 관련된 식이었기 때문에 f 프라임 t라고 할 수 있으며, 자, 위에 걸 한번 볼게요. 여기서는 y는 fx일 때 y는 fx였을 때 y는 dy dx로 읽었잖아. 그죠? 자, 그러면은 xft라고 했을 때 dt로 읽어야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dxt로 하고 또 똑같이 dft를 이제 dt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태모를 예전에 배웠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걸 뭐라고 읽었었죠, 성민쌤? 델타. 오케이, 델타라고 읽었었어요. 델타라고 읽었는데 이 용어 이름보다는 델타 x가 갖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보도록 할게요. x의 증분이었어요. 실제적으로 이 델타 x를 이제 0으로 보내면서 순간적인 기울기를 우리가 체크를 했었던 걸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델타 x는 x의 증분, 그럼 델타 y는 y의 증분. 오케이. 자, 이거를 잠깐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이게 y는 fx라고 했을 때 여기 값을 x라고 하고 x에서 델타 x만큼 이렇게 갔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x 값은 x에다가 오른쪽으로 더 갔으면 플러스 델타 x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 값에 대한 함수값과 x에 대한 함수값을 같이 생각해 본다면 이 값은 f에다가 이 값을 집어넣은 거니까 x 플러스 델타 x가 되는 거고, 이 함수값은 x를 집어넣은 거니까 단순히 fx가 되는 것이며, 네. 이제 우리는 이 차이 증분을 알 수 있죠. 이 증분이 델타 y가 되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써본다면은 y는 fx 꼴이라고 했을 때 fx 플러스 델타 x에서 뭘 빼주면 되냐면 단순히 fx를 빼주면 된다. 자, 이렇게 델타 y가 정의된다는 거 뒤에서 사용되니까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y는 fx 했을 때 우리가 dy dx를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고, 이거에 대한 정의를 한번 본다면 아까 x의 증분과 y의 증분이 평균 변화율로서 형성이 됐을 때 이 간격 델타 x를 어디로 보내면 된다? 0으로 보내면 이 점에서의 순간적인 기울기를 알 수 있고 이게 dy dx였다. 그래서 이런 정의도 예전에 다 배웠으니까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도록 할게요. 정말 중요합니다. 자, 본 학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학습 목표는 두 가지예요. 합성함수를 미분할 수 있다가 있고 y는 lnx 배웠던 것 같은데? 여기 뭔 차이가 있냐면 ln 절대값 x예요. 오 마이 갓. 절대값 x의 도함수를 구할 수 있으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것도 선생님하고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싫어. 자, 첫 번째 합성함수를 미분할 수 있다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y는 x 플러스 1의 제곱. 이걸 미분하는 거는 간단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린 제곱까지는 할 수 있거든. 얘를 전개하면 되잖아, 그냥.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그렇지. 전개해서 그냥 미분하면 되는데 얘가 100제곱이야. 하지 뭐. 전개하기 좀 힘들죠.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던 거에 대해서는 그걸 어떻게 할까를 우리가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합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많이 사용하던 거, 이 괄호 안에 있는 거를 뭐 u로 치환을 한번 해본다고 하면 y는 u의 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죠. 근데 이 치환한 값 u란 거는 x 플러스 1이네. 오케이? 자, 여기서 u는 x 플러스 1로 표현했기 때문에 u 자리에 다시 x 플러스 1 이렇게 집어넣어서 결과값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원래 함수로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가지 함수의 합성으로서 표현할 수 있었다. 예. 자, 그럼 똑같이 이 2x 플러스 1도 똑같이 u로 치환한다면 성님 대답해 주세요. y는 2의 u제곱. u제곱으로서 표현되고 u는 2x 플러스 1. 아, 좋은 학생. 정말 잘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다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자, 대답하면서 따라옵시다. 이것도 똑같이 우리는 사인 x만 궁금한 거니까 얘를 치환해서 u라고 한다면 y는
sin sin u. 오케이. 그 다음에 u는 2x 제곱 플러스 3. 이런 것들의 합성으로서 우리가 다 표현이 된다는 얘기야. 어떤 덩어리를 u로 잡는 거는 여러분들의 센스. 센스. 그렇지. 문제 많이 풀어봐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y 프라임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고 싶은 건데 y 프라임을 단순하게 하나의 우리가 알고 있던 식을 잘 활용해서 이 합성과 연관지어서 어떻게 미분할지 한번 이제 고민해 보도록 할게요. 간단합니다. y는 fu, 아까 전에 어떤 함수 y는 u로 이루어진 함수이고 이 안에 치환했던 u는 gx라는 형태로 표현된대요. 오케이. 근데 하필이면 두 개가 미분 가능할 때 f에다가 g를 합성한 이런 합성함수의 도함수를 구하는 방법을 한번 여러분 오케이 y 프라임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합시다. 예. 자, 우리는 y 프라임을 구하고 싶어서 아까 전에 이제 합성함수에서는 f 프라임 x 이런 표현보다는 dy dx로 표현한다고 했어요. 잠깐 여담인데 y 프라임을 f 프라임 x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아까 전에 dy dx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성희쌤 y 프라임과 dy dx랑 같은 표현이긴 하지만 네네. 어떤 게 다양한 상황에서 많이 쓰일 것 같아요? dx dy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쵸. 어떤 값에 따른 어떤 값에 대한 변화율을 찾는 거니까 우리는 항상 미분에서는 그 독립 변수가 중요하잖아. 뭐에 따른 뭐의 변화율. 그래서 y 프라임만 갖고는 뭐에 따른이란 걸 찾을 수가 없단 말이야. 쟤를 뭘로 미분하는지 모르겠네요. 그치. 뭐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건지 t에 관해서 미분하는 건지 u에 관해서 미분하는 건지 모른단 말이야. 자, 그래서 dy dx를 훨씬 더 많이 써요. 여기서 왜 합성함수를 많이 쓰느냐? 두 가지 함수를 표현할 때 문자가 조금 여러 가지로 표현이 가능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dy dx로서 표현하면서 뭐에 대해서 미분할지 고민해보자 이거예요. 실제로 얘는 뉴턴이 만들었고 얘는 라이프니츠가 있지만 실제로 활용되는 라이프니츠 기호가 훨씬 더 많이 쓰인다는 거 그냥 여담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dy dx를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아까 정의했었죠.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y로 표현했다. 그죠? 우리는 여기서 보면은 y랑 x에 관한 문자밖에 없는데 문제에서 주어졌던 거는 y, x 빼고 또 문자가 또 있네. 뭐가 있어요? u가 있단 말이야. 그쵸? 우리가 그러면 y, x 대신에 u를 첨가해가지고 식이 훼손되지 않게 작업을 해주려면 뭘 더했으면 뭘 그대로 빼주면 되고 뭘 곱했으면 뭘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 그죠? 이건 증분이기 때문에 양수이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조작할 수 있게 됩니다.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간다고 했을 때 델타 y, 델타 x는 이렇게 식이 훼손되지 않게 두고 여기에다가 델타 u를 이렇게 집어넣어 준다면 식이 훼손되지 않고 이쁘게 정리가 됐네요. 그죠? 우리는 그러면은 이 값이 수렴한다는 거는 각각 알 수 있어요. 왜 알 수 있어요, 성기쌤? 미분이 가능하답니다. 그렇지. 여기서 미분 가능하다고 했잖아. 그럼 y 프라임도 가능하고 u 프라임도 가능하다는 얘기야. 다시 말해서 y 프라임이란 건 델타 u분의 델타 y의 극한값, 델타 x분의 델타 u의 극한값. 이 값이 모두 존재하니까 리미트가 쪼개진다는 얘기죠. 자, 쪼개볼게요. 그러면은 쪼개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뭐야? 델타 x가 0으로 가는데 여기 델타 x가 없네. 그럼 델타 u가 변함에 따른 y에 대한 변화를 찾는 거니까 이게 델타 u가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가 체크해 줘야 되겠네요. 네. 어떻게 체크할까 보니까 선생님 앞에서 언급했던 걸 가져왔습니다. 만약에 델타 x가 이런 식으로 0으로 간다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델타 y라고 했잖아. 그쵸? y에 대한 증분 이런 것들이 x가 델타 x 0으로 가니까 여기다가 그대로 0을 집어넣어 준다면 이렇게 남아가 결국 뭐가 된다? 0이 된다. 즉 델타 y가 빵으로 수렴한다. 그래서 여기는 자연스럽게 그냥 델타 u가 0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해 볼게요. 여기 같은 경우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얘는 y를 u로 미분한 거니까 dy, du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나요? x에 대해 u를 미분한 거니까 du dx. 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체크를 해보면은 dy, du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f 프라임 u라고 할 수 있고 얘 같은 경우는 u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g 프라임 x. 나샷. 자, 그럼 여기서 끝나면 되지 않죠? 우리는 u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u 자리에다가 gx 집어넣어 준다면 u는 gx였으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더라. 샷. 와, 샷. 원래 있던 걸로만 다 썼어요, 다시. 오케이. 자, 정리해보면 y풀이라는 게 쫄래 가가지고 결국 뭐가 되냐면
F'GX에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것을 한 번 더 곱해줘서 표현을 했었네요. 뭔가 생겨버렸네. 뭐가 생겨버렸네. 약간 복잡해 보이지만 조금 연습을 한다면은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한 가지 말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일단 좀 설명하기 위해서 다 지우고 설명을 하는데 dydx랑 여기 오른쪽에 dy du 곱하기 du dx 형태를 한번 잘 보도록 할게요. 한번 써보겠습니다. dy dx는 dy du 곱하기 du dx 형태로 나타난다. 자, 여기서 이제 보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눈치를 챈 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 dy dx dx 그 다음에 du 이렇게 있단 말이야. 오, 참 뭐가 떠올라요? du가 꼽살이 꼈네요. 꼽살이 끼고 얘가 실제적으로 뭔가 약분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인 계산에서는 약분하듯이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해줘도 된단 말이야. 그런데 선생님이 앞서 설명했을 때 얘는 분수라고 했어요? 분수가 아니라고 했어요? 분수 아닙니다. 분수가 아니야. 하나의 기호란 말이야. 하나의 기호인데 이런 식으로 약분하는 거는 개념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계산을 할 때는 이와 같이 약분시켜서 계산해서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셔야지 약분이 되니까 얘가 분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라이프니츠한테 싸대기. 안 돼. 굉장히 아파요. 라이프니츠한테 뺨 맞을 수도 있어. 뺨 맞아. 고인한테 뺨 맞는 거 쉽지 않은데 아파요 그거. 그러니까 절대로 약분을 시킨다고 해서 분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dydx는 하나의 기호로서 표현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수학 공부할 때만 오케이. 약분하면서 하면은 조금 더 기억하기도 쉽고 계산도 편리할 거예요. 오케이. 자, 한번 이제 개념을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y는 fu로 표현되어 있고 u는 gx로 표현된다고 했을 때 우리 dy dx를 한번 구해보자 이거야. 아까 전에 열심히 연습했죠. dy dx는 이런 식으로 있는데 여기 du가 곱살이가 곱살이. 됐다. 곱살이라는 표현 괜찮아요? 깍두기. 한글쌤한테 연락해봐. 표준을 써야 되는데 깍두기로서 du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껴들어도 계산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더라. 그리고 이제 뉴턴의 기호죠. fgx를 이렇게 미분한다고 했을 때 겉에 있는 거를 미분해 준 다음에 일단 큰 거 미분해. 큰 거 미분하고 그 다음에 그대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던 것까지 곱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곱해줘서 생각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오케이? 자, 이걸 다시 한번 깔끔하게 표현해 볼게요. 지금 여기 f'gx만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이거는 겉에 걸 미분하는 거잖아. 그래서 원래 교육과정 내에 존재하는 용어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설명하면서 편리를 위해 건미분이라고 우리가 명칭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던 gx를 한번 미분해서 추가적으로 곱해줬잖아. 속에 있던 걸 곱해줬잖아. 미분해서. 그래서 속미분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게 공식 용어는 아닌데 전국에 있는 모든 수학생님들 한번 사용하고 있을 거예요. 선생님들도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속미분해야지, 건미분했어야지 이런 식으로 표현하니까 좀 용어만 잘 기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바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간단합니다. 자, y는 2의 3x-1제곱을 미분하시오 그랬어. 일단 처음이니까 원리대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까 전에 처음 연습했듯이 뭐가 합성되는지 생각하기 위해서 이걸 u라고 치환해 준다면 y는 2의 u제곱과 u는 3x-1.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했을 때 원래는 이걸 y와 x에 관련된 식으로 표현됐기 때문에 뭘 구하는 거냐면 dy dx를 구하는 건데 여기 u가 껴 있잖아. 그래서 넣어줘. 곱살이 껴. 그렇지. 깍두기. 알아서. 깍두기를 이렇게 깍두기 넣어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얘 값을 알 수 있단 말이야. dy du는 y를 유해해서 미분하는 거잖아. 그죠? 얘 미분은 뭐예요? 2의 유제곱. 유제곱이네. 오케이. 지수함수 2x는 그대로 미분하면 그대로. 오일러 수 정말 중요하죠. 자, du dx 얘를 이제 미분하면 되는 거죠. u를 x에게 미분하면 뭐예요? 3. 오케이. 정리하면은 3, 2의 u제곱.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3, 2의 3x-1로서 얘를 이렇게 돌려줬어야 되는 거잖아. 그럼. 그래서 얘가 정답이 된다. 좀 오래 걸리지만 원리는 알겠죠? 자, 빠르게 한번 가볼게요. 자, 속미분이라는 단어를 표현하겠습니다. 건미분과. 자, y 프라임을 구한다고 했을 때 얘 건미분을 할 거야. 그럼 쟤를 그냥 미분해. 세제곱이네. 세제곱이면 어떻게 하죠? 내려가서 1 떨어뜨려야겠네. 그지? 3을 내려놓고 그냥 사인 이렇게 표현되지 않아 그냥. 오케이. 그럼 여기서 끝내면 돼, 안 돼? 안 돼. 안 되죠. 우리가 속미분으로서 여기
얘가 함수 하나의 역할을 내기 때문에 얘를 미분해서 써줘야 되는 거니까 곱하기 몇이 돼요? 코사인 X. 그래서 결국은 3 코사인 X 사인 제곱 X.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답이 나옵니다. 간단하죠? 속으로 안 보일 수도 있겠다. 근데 속으로 안 보일 수도 있겠네. 이건 조금 사인 제곱 안에 사인이라는 거를 성리쌤이 아주 좋은 질문을 해줬어요. 그래서 y는 사인 세제곱 x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 좋아하겠다. 사인 x를 전체 세제곱 한다 생각하면은 우리가 얘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는 거야. 걔를 u라고 보고 그치? u의 세제곱. 그치? 그럼 되겠네. 괜찮네. 이제 보이죠? 이 덩어리의 세제곱을 미분하니까 3 덩어리의 제곱이 돼주면서 이 덩어리를 속미분 시켜주는 거니까 샷. 사인 x 미분하는 거잖아, 이렇게. 그림 너무 좋은데? 괜찮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 오케이? 한번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따라하기 좀 어려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합성함수 미분은 끝났어. 샷. 오, 굉장히 빠른데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이제 두 번째. y는 ln 절대값 x를 미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배웠던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선생님, 네. 왼쪽과 오른쪽에서의, 가장 큰 차이점 뭐라고 생각하세요? 절대값이죠. 절대값이네, 절대값. 그리고 로그 함수잖아. 그죠? 로그 로그 함수는 함수니까 정역이 중요해요, 치역이 중요해요? 정역이죠. 정역이 중요해요. 그죠? 왼쪽 같은 경우는 x의 정역이 0보다 큰 쪽입니다. 좋아요. x가 0보다 큰 모든 실수가 되는 건데, 예. 여기다 절대값을 씌워버렸다는 얘기는, 오. 정역이 x가 마이너스를 넣어도 마이너스 된다는 된다는 거니까 얘기야. 0만 안 되겠네. 그치. x는 0 아닌 모든 실수가 되겠네. 그렇죠? 왜 굳이 그런 것까지 할까? 그렇게. 왜 그런 것까지 할까? 이건 함수잖아. 왼쪽에 있는 것도 함수지만 오른쪽에 있는 것도 함수란 말이야. 그럼 얘를 미분해서 그거에 대한 변화를 이제 고민하는 게 미분에서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함수 한번 도함수 구해보자 이거야. 그러면 앞에서 뵀던 걸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되겠죠? 안 돼, 안 돼. 안 돼. 왜냐면 정역이 달라졌으니까 다른 함수야 이거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진쌤. 그러면은 얘를 앞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하려면 뭘 먼저 고려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범위를 좀 나눠서 오. 절대값을 없애야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역시. 자, 가장 기본이죠. 절대값을 풀어줄 때는 이 절대값 안의 값이 0이 되는 점을 기준으로 양수와 음수로 나눠줄 거잖아, 이렇게. 그죠? 0은 어차피 안 되니까 빼고. 맞죠? 자, x가 0보다 클 때는 그러면 보면 y는 ln x가 절대값이 벗겨져서 ln x. 그죠? 근데 우리 이거 성진쌤이 알려준 것 같은데? 네. y 프라임은 뭐가 되는 거예요? x분의 x분의 1. 왜요? 왜요? 오케이. 자연스럽게 왜요? 오케이. 그래서 x가 0보다 클 때는 y 프라임 x분의 1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도함수가 나오더라. 자, 이번에는 x가 0보다 작을 때 한번 볼게요. 자, y는 ln x가 아니고 절대값을 벗겨지면서 뭐가 붙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x가 이렇게 붙네. 마이너스 x가 붙으면 우리가 아직 몰라. 못 배웠단 말이야.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계산하면 좋죠? 우리 합성함수 배웠으니까 얘도 합성함수야. 얘 같은 경우가 u로 치환되면은 ln u를 미분한 거랑 u 미분한 걸 그대로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그 속미분, 겉미분을 이용해서 생각한다면 ln u 하나 덩어리 미분한다면 u분의 1로서 표현이 되는 거잖아. 그죠? u분의 1이니까 그냥 이 덩어리 분의 1로서 표현을 해주면 이렇게 된다는 마이너스 얘기야. x분의 1.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실수하지 말고 뭘 곱해줘야 되냐면 u를 속미분, 미분해. 즉 안에 합성한 이 함수를 미분시켜서 써줘야 되니까 뭐가 곱해져? 마이너스 1. 오, 대박. x분의 1. x분의 1이 되네. 똑같잖아. 똑같네? 소름 끼친. 소름 끼치죠.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x가 양수일 때나 음수일 때나 상관없이 앞에서 성진쌤께서 알려주셨던 것처럼 ln 절대값의 도함수도 동일하게 x분의 1이 되더라. 그래서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절대값에 겁먹지 마라. 그렇지. 똑같다. 절대값에 겁먹지 마라. 똑같다. 자, 이 절대값 들어간 로그 a의 절대값 x의 도함수 구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자, 이건 앞에서 배웠던 합성함수를 이용한다면 일단 얘를 이와 같이 표현을 해볼게요. 얘를 ln을 활용해내니까 밑배는 공식 ln a분의 ln 절대값 x. 오케이. 얘 같은 경우는 상수기 때문에 미분을 해도 상관이 없죠. 큰 영향 끼치는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상수니까 앞으로 튀어나오고 ln 절대값 x를 미분한 거를 이렇게 표현해주면 된단 말이야. 오, 앞에 했네. 앞에 했네. 여기 보이죠? 얘 미분하면은 그대로 아까 전에 어떻게 표현해야 된다고 했냐면 ln a분의 1, x분의 1. 조금 이쁘게 정리해볼게요. 그러면 y프라임 ln a 쓴 거예요. 쓴 거야. x ln a분의 1 똑같네요. 똑같네. 절대값 없는 거랑 똑같네. ln과 로그 함수에서 미분할 때 그 정역이 양수든 0 아닌 모든 실수든 어찌됐든 도함수는 모든 게 동일하게 나타나더라. 이것만 정확히 기억하시면 되는 거니까 뭐 특별하게 또 외울 건 없죠. 없죠. ln이면 그냥 뭐분의 1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로그 m은 그 x분의 1 해주면서 ln이 같이 붙여져서 나오더라.
그래서 선생님 정리해놨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 이걸 또 증명하면서 문제 풀다가는 시간 다 갑니다. 이제 스스로 한번 정리를 해보신 다음에 절대값 x는 x분의 1로 표현된다. 로그 a의 절대값은 xln의 분의 1로 표현된다. 기존과 동일하네. 근데 여기서 x가 아니라 여기 fx가 표현되더라도 우린 쫄지 마. fx분의 1로 표현되는 건데 하필이면은 속미분이 곱해져서 나와야 돼. 여기도 똑같아. fxlna 분의에다가 여기 속미분이 곱해져서 나와야 돼. 마지막 문제 풀게요. y 프라임을 구하면은 이렇게 5제곱이 있지만 그냥 내려오면 되는 거잖아. 5 곱하기 2x 플러스 3의 4제곱. 그 다음에 속미분을 꼭 해줘서 곱해줘야 되는 데있어요. 2x 플러스 3을 미분해서. 좋아요. 자, 이거 미분하면 뭐가 된다고? 2. 그래서 계산해주면 10 2x 플러스 3의 4제곱. 끝. 전개해줘야 되나요? 아유, 하지마. 안 해도 됩니다. 괜찮아요.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y 프라임을 구하면은 얘 3이 있으니까 3이 앞으로 내려가서 3 1 빼기 x제곱의 x제곱의 제곱이 되네요.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여기를 속미분, 즉 1-x x제곱을 미분해 주는 걸 곱해줘야 된다. 얘는 몇이 되는 건데?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가 되는 거니까 계산하면 마이너스 6x 1 빼기 x제곱 제곱. 오케이, 끝. 오, 샷. 끝났어? 그럴 리가. 역시. 오케이, 이제 끝납니다. 자, ln 같은 경우 이것도 쉽다고 했잖아. 그냥 덩어리 분의 1로서 표현되는 거야. 항상 덩어리 분의 1, 덩어리 분의 1 이렇게 덩어리 분의 1을 써요. 덩어리 분의 1을 쓰는데 여기 하필이면 반드시 이 안에 것을 속미분해서 곱해줘야 된다고 했잖아. x 플러스 3의 미분. 그래서 x 플러스 3분의 빨리 끝내고 싶은 거니까 5 이렇게 정답이 됩니다. 간단하죠? 자, 얘 같은 경우 y 프라임 같은 경우도 생각해 본다면 얘 덩어리 분의 1, 덩어리 분의 1 ln 몇 이런 식으로 써줬기 때문에 덩어리 x 세제곱 마이너스 2 ln 4. 그렇죠. 여기 4가 있으니까 4분의 1 곱하기 x 세제곱 그렇죠. 마이너스 2의 제곱 아니 미분.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미분하면은 3x 제곱. 따라서 x 세제곱 마이너스 2 ln 4분의 문제에다가 3x 제곱을 써주면 정답이 됩니다. 진짜 끝났어요. 뭐 오늘 되게 빨리 뭐 좀 빨랐네? 건너갔나? 그런 것 같은데? 없어. 끝났어. 자, 이렇게 해서 합성함수 미분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합성함수 그 결과값을 그냥 외워서 바로바로 적용하셔도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그 유도 과정이 이제 앞으로 성진쌤께서 바로 강의하신 매개변수 활용한 그 미분법에서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자주 쓰여요. 그러니까 앞에서 선생님이 그 합성함수 미분했던 그 유도 과정을 다시 한번 잘 보시고 탄탄하게 복습을 하신 다음에 다음 시간 강의를 들으시면 조금 더 유익하게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 이제 선생님 활동지 문제를 가져왔는데 3단계가 조금 어려울 거예요. 3단계는 단순하게 지금 여태까지 합성함수 단순 계산들 문제만 1, 2단계 내놓고 3단계는 앞에서 배웠던 지식을 좀 활용한 문제들을 내놨어요. 실제로 9월 학평 기출이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선생님이 힌트를 좀 줘놨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어려운 거 하면 좀 그러니까 힌트를 줬으니까 그 차근차근 힌트를 곱씹어보면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활동지 문제 풀러 가봅시다. 고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